안녕하세요. 머리칼티브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모델은 저예요. 청담동에서 하얀 눈꽃가루 대표님께서 오시는데 이 머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이 머리가 지금 이제 탈색을 클리닉 촬영을 한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중성 컬러를 입힐 예정이거든요. 오늘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 샴푸 하는 것까지 오늘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탈염이 되어 있기도 했지만 클리닉 탈염으로 해서 한 번이 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했고 지금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거니까 일주일 돼가는 것 같아요. 클리닉 탈염은 하고 나면 꼭 보색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색 작업을 일주일 정도 한 머리입니다. 오늘 제 머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자, 이따 세미나 원장님들이 오실 텐데요.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중성 컬러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긴 하고 저도 이제 이 제품을 들여놓을 거라 좋은 제품을 찾는 건 우리 미용사들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찾아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좋은 제품으로 서비스를 잘 해드리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델이에요. 이 머리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작품들 그렇게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청담동에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일하는 그 매장, 그다음에 제가 일했던 주무대가 제가 청담동의 터줏대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담동에서 살롱을 할 때 이제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은 유지성 선생님, 그다음에 이철 선생님, 제 선배님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박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거기서 일하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고 살롱을 제 샵을 오픈해서 일했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유지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이지 선생님 아직도 계시고 그래서 청담동의 남자 원장들 중에 제가 두 번째로 터줏대감이에요. 그런 연역을 갖고 있고 또 저희 회사는 저희가 그 헤어 제품이 전 라인이 지금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제품 중에서 없는 라인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전 라인을 다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전 라인을 다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도 세미나를 많이 한 헤어 디자이너는 없을 거예요. 이제 거의 눈꽃 가루를 가지고는 거의 7년 동안 1년에 최하가 280대에서 300회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이죠. 하루도 안 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세미나를 해서 거의 한 10년째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나 다 상관없이 매일매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용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저도 제가 원장님들이랑 매번 틀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저도 미용사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흉내내는 미용사가 아니라 원장님이랑 똑같아요. 미용사이기 때문에 제가 미용사로서 원장님들이 뭐가 답답한지도 알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문제점도 알고 샵에 가보면은 그냥 어떻게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그냥 나와요. 네. 왜냐하면 제 밑에 미용하는 친구들이 왔다 간 친구들이 3,000명도 넘어요. 네, 3,000명도 넘고 직원을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네, 그리고 제가 전국에 1년에 280대 이상을 하면서 보는 원장님들은 숱하게 많아요. 뭐 기능인 기능장서부터 명장부터 시작해서 뭐 그 지역에서 제일 나이스하다는 분들서부터 시작 청담동에서 나이고 빈다는 후배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미용으로 평생을 살아서 온 사람들은 죄다 이제 제가 다 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제가 저만큼 많이 눈으로 보고 함께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와 이거는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원장님들이 하고 어떤 1인 살롱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초대형샵만 하다가 1인 살롱을 제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네, 힘든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1인 살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거꾸로 평생 동안 제가 1인 살롱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말만 하면 나있으니까 샵에서.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원장님들이랑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로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로만 하는 걸. 그리고 하다가 그냥 대충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잘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장님들이 저나 마찬가지로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 일을 언젠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저도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한다 못한다라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강한데요. 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직한 거는 내가 누굴 안 속이는 게 맞지만 진짜 미용사가 정직한 것은 내가 미용인으로서의 내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냐,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내가 미용 전문가로서 내가 경영에 대해서 미용인으로서 내가 고객한테 얼마나 정직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대충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요. 대충 진료를 해서 그러면 의료사고가 납니다. 그럼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병원이었다라면 의료사고예요. 근데 머리는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책임감 없이 자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많은 가구들을 했다가 아니면 반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용은 잘라버리고 했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되고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고객님들을 가지고 고객님들이 내가 해주는 거는 다 마음에 100%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없지만 최소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오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지는 뭐냐면요, 펌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펌을 해준다든지, 염색이 알러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확신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어거지로 해내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미용인들의 자질을 굉장히 실추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한 머리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상한 머리는 고객한테 결과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과정까지 얘기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치과에 갔는데 이빨을 뽑아야 돼요. 근데 의사한테 물어봐요. 의사가 오늘 뽑을까요? 발치를? 아니면은 치료하고 쓰면은 그래도 반년, 1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쓰는 데까지 한번 써볼까요? 맞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냥 뽑아버려 그냥.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아닌 거예요? 의사 그러면 의사는 돈보다도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게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용사 그러면은 미용사의 덕목은 뭐냐면요 고객의 아름다움을 먼저. 자 그러면 원장님들 봐봐요. 펌이 잘 나오려면 머릿결이 좋아야죠. 염색이 잘 나오려면은 우리가 엔젤링까지는 아니어도 반사빛이 있어야 되니까 머릿결이 좋아야죠. 기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펌을 했는데 바로 일주일 안에 풀릴 머리인데 그 펌을 해줘야 됩니까? 고객한테는 일주일 안에 컬은 없어지는데 머리는 뿌시시 해가지고 볼륨은 좀 살 거예요. 그게 정확한 진단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면은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이고 하게 되면은 실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전문가로서. 자 그러려면은요 원장님들이 먼저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전문 직업은요 정직해야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은 빈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격까지 했을 때 절대 안 깎아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 못 깎아요. 그 사람의 왜 정직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못 깎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점이 많고 대충 하려고 하고 하면은 손님이 돈을 깎아요. 그리고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이야기가 나갈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말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경기 안 좋아. 뭐해? 자, 경기 안 좋아는 저도 미용을 거의 40년째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IMF 때도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이랬는데 그때 경기 제일 좋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 경기가 더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강의를 하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경기 더 좋아요. 끝나면 경기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들이 안 믿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춘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경제적인 지표나 앞으로 갈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네? 사업적인 전문가들 말을 듣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고 제가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여기서 점을 치고 미래를 보고 이게 아니라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코로나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그럼 나는 이상한 놈이죠.
맞잖아요. 말을 그냥 네 머리나 하는 거나 잘 얘기하지 무슨 네가 무슨 경제 얘기를 하는 지랄이니 이런 소리 듣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한 얘기를 원장님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 원장님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도움이 돼서 내가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원장님들이 여기에 무슨 침묵합니까? 아니면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 있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먹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장님들이 원하는 기술을 알려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원장님들이 알려고 하는 기술들은요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고 하면은요 맨날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조금 생각이 있고 앞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서 나를 코치를 하면은 그때 내가 아 이거구나 그랬을 때 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먹고 싶은 약은요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고 싶은 주사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주사를 맞고 쓴 약을 먹어야 몸에 좋은 거고 음식도 얘가 먹고 싶고 땡기는 거 기름기 있는 거고 달달한 거고 이런 걸 먹으면 안 좋은 건데 약간 심심하고 밋밋한 거를 많이도 말고 적당히 먹었을 때 음식을 빼서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원칙이 하나가 나오죠. 원장님들이 매출이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오늘 시간이 하루 갖고 되지도 않지만 제가 딱 정리를 이렇게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원장님들 경기가 내년에 후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주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청담동에 있다 보니 그 나라의 정책을 하신 분, 국세청장, 뭐 정말 내노라는 그 박사, 미국의 로펌에서 조 단위를 움직이는 변호사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은 뉴욕에서 돈을 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들으니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흐름이 내년, 내후년은 일단은 많이 안 좋다. 특히 내년은 완전히 초풍망이다. 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 크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새로 건설업은 다 스탑했잖아요. 자, 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게 뭐야? 건설이죠? 네. 다 스탑한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좋아서요?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게 지어놓고 싸게 해도 원가로 해도 안 돼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거지됐어요. 분양이 안 됐어요. 되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거지돼버렸어요. 분양 안 되지, 이자는 나가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평생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냥 헐값에 내놔도 안 나가요. 완전 거지돼.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 경제가 안 좋은데 원장님들이 지금 거꾸로 이거 건설하는 사람 문제지. 자, 원장님들 중에 혹시나 샵을 인테리어 하거나
돈을 쓰거나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탑하셔라. 한번에 그 셀카를 준다고. 그건 해야죠. 그럼 내 주식 다 빼야 돼. 그건 해야죠. 자, 그리고 원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뭐 이렇게 내가 리모델링을 살짝 한다든지 장비를 사서 손님들을 더 쾌적하게 해서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왜냐하면요, 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누구만 돈 벌어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넘쳐나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30%는 호황이 돼요. 누구? 공무원, 대기업.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 상위 10% 변호사, 의사, 뭐 사자들, 네, 또 공무원들, 대기업 등등 군인, 교사, 예, 시청 등등 정부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0%는 돼요. 그 사람들은 저녁 갔다 먹고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상위 10%, 상위 5%, 1%만 됐고 이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 중에 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이 동네에서도 원장님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 여기에서 가까운 판교만 가보더라도 소비는 절대 안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월급쟁이에요. 근데 다 IT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요 장사가 미어 터져요. 돈들 잘 씁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 전국적으로 보시면요 장사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끼고 있거나 뭐 이런 데들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아파트도 좀 굉장히 좋은 아파트 있는 상가는 잘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원장님들한테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알고 있는 얘기도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에휴 그놈들은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원장님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뭐 염색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원장님들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방향. 돈 많은 사람은 네. 잡아. 그래서 그 방향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원장님들이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이나 네?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네, 군인이나 뭐 이런 이렇게 안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잡아놓으면 샵은 탄탄하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자 봐봐요. 여기 손님, 여기도 손님, 여기도 손님, 여기도 손님이에요. 그럼 원장님들이 안정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정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말만 많고 불안한 사람은 말만 많고 불안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뭐 나는 돈만 받고 해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미용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 주머니에 돈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자, 원장님들이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학교를 강남에서 다녔으면은 내 친구들은 다 강남 친구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자녀들이 강남에서 다녔으면은 연애를 해도 강남에 있는 애랑 연애를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손님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손님을 내가 초이스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나
오는 손님들 중에서 선별해서 신경 써가지고 세울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원장님들이 오늘은 염색입니다. 그러면은 주제가 그 염색에 대해서 이 약은 뭐 어때? 저 약은 어때?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원장님들이 산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염색약의 종류 산성, 중성, 알칼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헤어 컬러의 보색 대비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은 내가 이 알칼리를 썼을 때, 또 중성 컬러를 썼을 때, 산성 컬러를 썼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pH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원장님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들은 하는 방법은 미용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바르는 방법, 샴푸하는 방법, 터치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만 그냥 원장님들이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던 어디를 봐도 너무너무 눈에 갑자기 확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공이 엄청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 거는 이번 칼라는 예쁘대 이게 아니에요. 네, 바뀌어요 원장님들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제가 염색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칼리 염색이 있고 중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요. 그 원장님들이 다 말 이름 그대로 나왔듯이 알칼리 염색은 색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그래서 색소가 들어가고 빠지기도 하는 게 알칼리 염색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산성은요 우리가 넣을 수는 없어요. 스미는 거예요. 그리고 입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얼룩이 많이 져요. 얼룩이. 그리고 머리카락 표면이 딱딱해져요. 그 예로 뭐냐면요, 우리가 손톱이 딱딱해져요, 안 딱딱해져요? 네, 머리카락도 딱딱해지면 상하는 거예요. 네, 피부도 딱딱해지면 그걸 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산성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몸 안에도 단백질이 죽은 단백질이 다니면은 그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독소가 되고 그게 슬러지가 되죠. 네, 그렇듯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산성화가 됐을 때 그게 머리카락이 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장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맨 처음에 부드러웠는데 그 다음에는 왜 부러지지? 왜 끊어지지? 자, 끊어지는 거는 굉장히 산성화가 돼서 끊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중성, 그럼 중성은요 들어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염색이 안 되는 게 중성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 중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중성 그러면 원장님들이 우리 머리카락은 중성일 때나 살짝 우리가 약산성하고 중성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카락은 평균적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으면 약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중성이 아니라. 네. 그러면 중성은 pH가 뭐하고 똑같아요? 물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컬러를 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큐티클층을 열어서 약간 스미게 만든다. 얘네들은 딱딱해지진 않아요. 두 번째는 산화이제를 써서 약 알칼리의 염색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약국에서 허브 염색약 이런 거를 하는 게 약 알칼리 염색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여기서 산성, 알칼리, 중성만 알아도 내가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염색을 해야 덜 자극적이고 해서 하는 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두피가 되게 자극이 있는 사람들은 알칼리는 강하죠? 차갑고. 근데 산성은 안 들죠? 우리가 뿌리에 들리려 할 때는 표피에 그냥 달라붙어갖고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약 알칼리로 살짝만 해서 그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알러지가 짱나, 크나, 어떤 아이에서 강도. 그러면은 약사가 조제하듯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미용사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원장님들이 알고 나면은 쉽다. 네.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산화제가 크게는 3%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고 12%짜리가 있고 12%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화상을 입으면은 원장님은 불법으로 잘하면 징역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벌금 엄청나게 물고. 그래서 12%짜리는 절대 쓰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나 재수 없어서 걸리면은 끝장이 나는 거고, 그거는 무조건 대박 돈을 무지하게 물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12%짜리 불법인데 그거를 쓰다가 걸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100% 과실이에요. 네, 그럼 불법이에요. 네. 자, 근데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9%짜리를 쓰다가 뭐 잘못되거나 그랬어요. 나라에서 허가해 준 거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나라에서 허락한 것을 하면은 보고를 받는다. 왜? 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세가 8,000원씩. 이해하셨습니까? 자, 의사가 과실을 해도 사람을 죽였어요. 수술하다가. 그 사람 징역 가요? 면허 있으니까 괜찮아. 면허 있으니까. 자, 미용사가 하다 머리 태워 먹었어요. 법적으로 제재는 안 받아요. 내가 그냥 약간의 돈만 그냥 표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미용사 면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내가 실수를 한 건 과실에 대해서만 내가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쩔쩔맬 필요 없다고요. 면허가 있어서. 네, 그래서 불법은 하지 말아라. 자, 근데 원장님들이 제가 이런 것도 정리를 안 해주면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충 알 거는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 6%, 9%짜리가 있는데 크게 그럼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은요 1.5%, 3%, 9%, 6%, 9%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9%짜리 산화제, 1.5%짜리 산화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있어요. 그러면은 1.5%짜리 우리가 산화제를 썼을 때는 색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1.5%짜리 썼을 때는 여기에 있는 원장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색이 빠진 머리라면 색은 들어요. 왜 밝게 뺄 건 아니니까. 넣는 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1.5%짜리 산화제를 쓸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장님 머리카락을 여기는 밝게 하고 여기는 그냥 자기 머리 내추럴로 어두운 머리였어요. 이거보다 더. 그러면은 브릿지를 또 우리가 손브레를 해놓은 데가 밝죠. 그러니까 거기만 색을 드리고 싶어. 그럼 원장님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만 호일 싸서 1.5%짜리 그냥 바르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그냥 바르면 된다고. 옆에 건 안 되니까. 방법이 쉬워요, 안 쉬워요? 모르니까
내가 손발이 고생한 거야. 여태까지.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짜리를 썼을 때 보통 보면은 3%짜리는 우리가 이제 그라데이션, 우리가 발레아주나 우리가 루트 베이스를 깔을 때 뿌리에 염색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짜리 산화제를 썼을 때 뿌리 베이스를 맞출 때는 대부분 5번 칼라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5번. 자, 그러면 이제 3%짜리를 써서 5번으로 뿌리를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 끝에는 좀 자연스럽게 밝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6%짜리 칼라를 써서 하면은 뿌리석도 자연스럽게 어두우면서 그라가 되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얼룩 없어요. 알고 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게 되면은 원장님들이 궁금한 게 없어지면서 해보고 싶어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질문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베이직적인 것을 완전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안한데 그거를 안 하려고 내가 그냥 알고 싶어. 이 염색약 쓰면 이거 어때요? 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돌아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짜리 산화제, 6%짜리 산화제는요 넣고 빼고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산화제 하나만 나오는 레벨이 3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액 2액이 있죠. 근데 1액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10번 칼라였어요. 10번까지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산화제 자체만으로는 3레벨 정도 기본 발효물에서 올라간다 라고 기준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1.5는 그냥 명도 1.5, 3은 명도 3, 6은 명도 6, 9는 명도 9 이렇게 그냥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얘네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기존보다 3 정도는 올라가. 그 다음에 9는 6 정도는 올라가. 3은 1 정도는 올라가. 1.5는 안 올라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0, 1, 3, 6, 9 명도 올라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원장님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좀 간단하죠. 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베이스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버진 헤어가 아니고 컬러를 입힌 거야. 그거 질문하면은 또 여기서 3,000% 나가요. 블랙베기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명도, 채도 거기에서 보색 대비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머리카락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3레벨을 그러니까 그 3%짜리를 쓰려고 6%짜리를 10% 20%만 넣어서 30%만 넣었을 때 3%의 효과가 나올까요? 뭐라고 다시 3% 산화제가 없어. 네? 근데 6%짜리 산화제를 조금 넣어서 할 수 있을까요? 프로 산화제를 조금 넣고 워러를 조금 넣기잖아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깨끗하게.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요, 뭐 물을 넣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물 넣어서 또 어떻게 할 건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옅어지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옅어지는데 제 얘기는 깨끗하게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일 좋은 거는 샵에다가 3% 1.5% 그 얼마 안 하잖아. 다 사다 놔 그냥. 네? 그걸 왜 거기다가 물을 타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1.5가 있어요? 네 나와요. 3%짜리는 있는데요. 2도 나와요. 2%도 있고 2.4%도 있고 4.5%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짜리는 항상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다 놓으시라고요. 네네. 없으면은 원장님들 쿠팡 보면 다 팔아요. 네. 요즘에는 쿠팡은 미용 재료상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채도. 그러면은 채도는요, 산화제 양하고 상관이 있어요. 몇 프로짜리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자, 우리가 머리카락에 산화제를 10%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채도는 우리가 명도 있죠. 명도는 3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3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1 정도만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에너지가. 네. 근데 채도는 되게 딥해지겠죠. 되게.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8레벨, 6레벨, 9레벨로 나 색시 카바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산화이제를 10%에서 20%만 넣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8, 9레벨. 네. 그래도 그러면 염색이 돼요? 됩니다.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염색약을 봤을 때 원장님들이 그래요. 어디 거는요 이렇게 했더니 염색이 되게 연하게 나오고 뭐 이게 자극도 없는 게 있던데요. 그 중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거의 조정 색깔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중성 컬러가 많아요. 네, 중성 컬러가.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보면은 조정 색깔 그런 중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우리가 좋은 염색약, 나쁜 염색약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본 베이스가 있죠. 좋은 염색약하고 나쁜 염색약은 우리가 7가지 부초가 있죠. 뭐 암모니아, 실리콘서부터 시작, PPT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염색약 회사마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산화수소는 두피에 우리가 경피독을 주거나 그런 애는 아니에요. 두피를 민감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이라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두피가 민감해져 있는 두피는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원장님들이 봐봐요. 상처가 났어요. 피부에. 그러면 소독약 없을 때 과산화수소 염색 이제로가 돼 소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전혀. 원장님들이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 가위로 잘랐어. 근데 얘가 골맞어. 덧나. 일하다가 보니까 소독 다 되죠.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알칼리 물이가 항아약, 그 다음에 또 염색약 이제 과수, 걔네들을 소독이 돼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두피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과산화수소는 그러한 역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피에 PPT라는 아이들이 PPT가 아니라 PDP라는 아이들이 두피를 민감하게 만들죠. 걔네들은 화공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색이나 페인트 안료나 모든 도색 안료는 다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지구 전체가. 네.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면 염색 자체는 안 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암모니아나 얘네들이 착색하는 역할을 해줘요. 착색.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해나 그러면 해나는 왜 덜 민감할까요? 그러면 과수가 없잖아요. 과산화수소가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염색이 왜 될까요? PDP는 2배, 3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걔네들은 스미는 양이 적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무너진다. 아주 무섭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해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해나인지 그 회사마다 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장은 공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나 약을 수입할 때 가루만 못 들어와요.
가루만 들어오는 거 봤어요? 포장? 없죠? 거기에서 포장까지 다 해서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걔네들이 여기에 들어갈 때 해나 분물질 100% 이렇게 되는데 걔네를 해나 가루를 그러니까 이름이 해나라는 거예요. 염색약. 근데 그 안에 이거저거 다 섞어놨는데 그게 해나라고 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알끼리 끄다 법으로 그걸 파헤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미용사다 그러면은 미용사는 최소한 염색약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고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회사 거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회사 염색약과 중성약 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7가지 우리가 법적으로 해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뺐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을 우회해서 순한 애들로 원료 좋은 걸로 찾아서 넣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 그러면 염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독성이 등급이 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독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좀 정화가 돼서 얘네들보다 한 3배 순해요. 5배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로 넣은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피가 워낙에 민감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도 대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반응을 해요. 알러지는. 자, 봐봐요. 선생님들, 강아지 알러지가 저도 있지만, 예? 근데 저는 개랑 같이 자요. 강아지가 알러지가 있는데도. 근데 개 알러지가 있는데, 개 알러지가 있는데, 뭐 개를 뭐 조금만 스쳤다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덜한 거죠. 덜한 거. 그래서 내가 접촉을 하면은 저는 가가지고 빨리 씻어요, 그냥. 그러면 괜찮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접촉을 해서 그냥 안 씻고 또 놔뒀다가 또 접촉을 해서 안 씻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그런데 막 간지러워 죽겠는데 이거를 막 긁으면서 안 씻어요. 그럼 안 되고 그냥 씻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고객이 두피가 알러지가 있어요. 간지러워, 따가워, 뭐 어쩌고저쩌요. 그러면 빨리 씻으면 돼요. 네. 아니면은 거기다가 우리 180을 뿌려서 씻어서 예? 여기에 간지럽고 막 이런 데를 희석해 놓으면 돼요. 거기 좀 덜 나오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걸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은 원장님들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처리가 또 중요하다. 염색을 했는데 두피에 잔여물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각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기가 많은 사람 잘 지워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제품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나노 입자예요. 그러니까 두피에 잘 스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피에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염색약이 들어가면은 삐질삐질 들어갔더니 말라있는 데는 들어갔더니 화학적인 작용을 세게 일어나요. 근데 피부가 촉촉하고 기름진 피부는 못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촉촉한 애들은 들어가도 작용을 약하게 해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나 저희 얘 물질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피에는 되게 잘 들어가나 머리카락 큐티클층의 입자가 열리는 거는 피부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진피나 이러한 피부처럼 머리카락은 단순하잖아요. 큐티클층이. 그러니까 염색에는 지장을 전혀 안 준다.
알고 계셔요. 떡칠을 차곡차곡 해도 예? 두피에는 방어를 많이 하나 예? 머리카락이 염색하는 데는 지장을 안 주게 설계가 돼 있다. 이제 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염색 컬러가 7가지의 중성 컬러가 저희가 5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우리 지사님한테 달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나올 컬러가 또 한 8가지 컬러가 더 나와요. 그러면은 8가지 컬러가 나오고 나면은 못 만드는 컬러는 없고 더 필요가 안 할 정도의 컬러를 선별해서 나온다. 원장님들이 제가 왜 컬러를 많이 안 만드냐면요, 할 것만 하고 뭐냐면은 너무 많아도 복잡해요. 근데 없어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 컬러라는 것은요, 원장님들이 적당한 컬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면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 라고 원장님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염색 컬러만 가지고 20컬러 그러면은 굉장히 많죠. 그것도 그렇지만 중성하고 섞여서 그러면은 중성 컬러의 특징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저희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 중성 컬러를 했을 때는 얘네가 먹으면은 우리가 일반 알카리 컬러보다 되게 소프트한 색으로 잘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손상도가 많이 있는 분들은 등점점을 맞춰준다. 자, 등점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민감한 알카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중성이나 약산성으로 떨어뜨려 주는 게 등점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면 진정시킨다, 큐티클층을 닫아준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끔 깜짝 놀래야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고제 특징은 뭐냐면은 색소가 딥하다. 색소가 강하게 표현이 잘 된다.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원장님들이 색소가 강하면 더 독한 거 아니에요. 색소가 딥해서 독한 게 아니고 거기 PDP나 네? 거기 암모니아나 네? 이러한 실리콘이나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지 색소는 많이 들어가면 비싸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염색약을 만드는데 베이스하고 색소가 있는데요. 색소가 비싸요. 네, 베이스는 색소가. 왜냐하면은 똑같은 색소하고 2배 색소 들어가 있으면 염색약이 2배잖아. 네, 그러니까 색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성 컬러가 저희가 입자가 되게 고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머리카락에 도움을 많이 준다. 그리고 중성 컬러도 색소가 딥해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부분을 저희 거를 알고 계시고, 자, 저희 제품에서 염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180, 하나는 190. 180은 말 그대로 180도 열을 견디게 해주는 보호제예요. 얘는 190도. 그래서 이제 2개가 만났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안으로 침투해서 단단한 결합을 만들어주고, 얘는 큐티클처 겉에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원장님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나노 입자고 전자 입자고 얘네들은 리포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장님들이 화장품에 섞어서 써도 되는 그런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EGF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원료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 등급이에요. EGF는 그린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린 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화장품 등급보다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좀 화학적인 케미컬인데 케미컬도 우리가 화장품에 쓰는 케미컬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통 보면은 화장품에도 우리가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실리콘이 화학적인 실리콘이지만 화장품에 쓰는 등급이 좋은 실리콘이 들어가서 다 온 천지의 화장품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얘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실리콘 베이스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오일인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나중에 물에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또그 진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수용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발에도 잘 스민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클리닉할 때도 되게 좋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왜 굉장히 많이 상한 머리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얘를 찍찍찍 해갖고 발라주면 스타일링이 너무 잘 나옵니다. 손질이 너무 편안하고 특히 곱슬머리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곱슬머리 이런 머리 말고 머리가 가늘고 그런 머리에 쓰는 오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일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늘고 처지는 얘는 돼지털 상한 머리. 그럼 이거는 그러면 그 열폼 같은 거 했을 때 있잖아요. 좀 부시시하다고 느껴질 네. 때 발라주는 네, 발라주고 시술하고 네, 둘 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슬리죠. 자, 한번 해도. 그리고 입자도 상당히 좋죠. 자, 얘는요, 그냥 어느 정도 퀄리티냐면요, 그냥 얼굴이고 뭐고 다 발라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예요. 네. 남성 향수 문제가 나네. 시슬리. 시슬리. 이게 향을 만났을 때 하고 발랐을 때하고 향이 틀려요. 여자 향수예요. 그래서 얘는 오리지널 프랑스에서 저희가 공장에서 직 받아다가 만든 거예요. 거기만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다 전부 다. 네. 자,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샴푸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파 샴푸, 스파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그래서 굉장히 둘 다 힐링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는 이 한 통만 쓰고 샴푸했을 때 빗질 해주시고 한 달 안에 이거 한 통 다 쓸 때까지 머릿결 안 좋으면 100% 환불해줄게요, 본사에서. 네, 그래서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꼭 빗질을 해주시기를 당부. 고객한테. 젖었을 때 아니면 말랐을 때? 샴푸. 샴푸하고 가서 네. 젖었을 네, 상태에서? 그래서 하면은 결합력 때문에 머리카락이 되게 탱글탱글해져요. 없던 웨이브도 생기고. 그래서 진짜로 오버 하나도 안 하고요. 예, 그렇게 써서 머리카락 안 좋으면 환불. 순산머리 그러죠? 네. 그러니까 환불, 그러니까 결이 생 원래처럼 다 죽은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결이 많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꼭 빗질. 네, 기본. 그럼 이렇게 샤프를 했을 때 빗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샴푸를 했을 때. 샴푸를 발라놓고 네, 빗질을 네, 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할 때마다 느낌이 틀려요. 아. 탱글탱글해지고. 자, 그리고 얘는 유리막 단백질이라고 모든 거에 전처리를 쓰면은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윤기 나고 하는 촉매제다. 근데 특히 얘는 또 두피 클리닉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이 안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원장님들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두피 질환 그러면은 뭡니까? 염증. 네, 건조해지고. 네. 염증. 자, 그럼 알코올 쓰면 건조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는 안 건조해지게끔 저희가 특허로 만들어낸 게 저희 제품이에요. 근데 알코올을 두피에다가 쓰면은 두피가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그리고 두피에 습한 것들이 되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네. 굉장히 좋아지죠.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두피에 습한 염증 질환, 네? 그 다음에 세균, 박멸. 네. 근데 안 건조해진다라면은 대박이죠. 윤기 엄청 많이 나오죠.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자, 그리고 얘는 저희가 이렇게 안 입어도 되는 볼륨 트리트먼트. 원장님들이 얘는 트리트먼트 역할도 상당히 좋고요. 머리 펌을 다 해놓고 여름에 그냥 발라놓고 하면 안 바른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되게 탱글해요. 얘를 바르고 드라이를 하면 드라이가 거의 안 풀려요.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으로 해서 다른 데 발라보세요. 하도 많이 발라서. 네. 여기 보시면은 되게 팔뚝 이런 데